넥서스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탭스 강사 이용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넥서스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저의 반가운 마음이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탭스를 공부하시는 많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탭스는 너무 어려워요. 짜증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대로 된 책과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 또 제대로 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저희 넥서스와 함께, 그리고 이용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분명 탭스에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탭스 중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 문법 파트에 대한 정리, 또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용재와 함께 떠나는, 그리고 넥서스가 함께하는 탭스의 신나고 재미나는 세계로 지금부터 빠져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탭스 문법에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생님, 탭스는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얘기를 정말 현장에서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 문법 문제를 푸실 때 그냥 막연하게 문제를 읽고 보기를 읽다 보면은 당연하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을 절약하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요, 바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 보기를 먼저 볼 것이라고 하는 비법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막연하게 이제 문제 읽고 보기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뭐 한 문제만 본다면 사실 시간이 되게 짧게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50문제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기를 보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뭐 보기만 먼저 보면 바로 뭐 정답이 나오나? 아니겠죠. 이 보기 4가지의 차별점을 분석해 보신다면 여기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보다 출제자가 무엇을 물었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she was not able to, 이거 읽었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딱 보는 순간 A와 D는 뭐가 차이가 나는구나,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정답의 단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겠죠. 바로 이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겁니다. 뭘 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게 사실 정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정확한 문법적인 지식. 요게 이제 마지막에 필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잘 했는데 마지막 와서 그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답적인 지식이 없다면 당연히 정답을 고를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실하게 이 몸쪽에 internalizing, 자, 일단 체득을 하신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실제 유형의 탭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같이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라고 써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보기가 4개가 있습니다. 자, A, B번의 문제를 읽기 전에 하실 일, 바로 이 보기 분석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보기 중에서 A번과 B번은 둘 다 did로 시작되는 단순 과거라고 하는 시제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번을 보면 had PP. 이번에 또 과거 완료라고 하는, 자, A, B, CD로 일단 나눠지는 거죠. 단순 과거냐, 과거 완료냐.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 get divorced, gotten divorced. 그 다음에 be divorced, have been divorced. 두 번째는요, 이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get divorced와 be divorced라고 하는 것의 의미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보기 4개를 통해서 일단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건 맞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의 여부와 관련된 단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A번에서 did you know that? 야, 너 그거 알았어? 뭘 알았냐? 바로 Sam left Susie. 자, 샘이 수지를 떠났다는 거. 결국 이 두 사람이 헤어졌다라는 걸 너 알았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발음도 이제 수지 뭐 해서 되는데, 이걸 누가 스시라고 하는데 무슨 회니? 네, 초밥도 아니고요. 그죠? 네, 수지. 그죠? 자, 야, 얘네 둘이 헤어진 거 알았어? 그랬더니
그래서 결국엔 이혼했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단서 Did you know? 물어보기를 과거로 얘기했고요. A번에서도 시제가 left,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A번에서 물어본 시제 맞게 정답을 얘기하셔야 되겠죠? 과거로 물어봤으니까 과거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원칙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CD번이 정답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거기서 get divorced와 be divorced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일단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혼하다라고 할 때요, 이 be divorced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이 드는 단어냐면요, 이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결혼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저 돌싱이에요. 요즘에 그 돌아온 싱글이라고 해서 많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죠. 저 지금 이혼한 상태입니다. 이혼한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단어가 바로 be divorced인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반대말로 결혼한 상태라, 저 유부남이에요 라고 할 때도 같은 말이 되는 거죠. be married. 자, 비동사를 써서 pp랑 결합을 한다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 겁니다. 저 돌싱이에요. 이런 느낌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건데요. 만약에 이 get을 쓰게 되면요, get divorced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가는 거냐면 상태가 아니고 동작인 겁니다. 이혼이라는 행위를 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은 겁니다. 야, 너 요즘에 뭐 와이프랑 잘 지내고 있어? 저 이혼했어요. 작년에 이혼했어요. 바로 이 동작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get을 이용한 수동태의 표현법인 겁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상태냐 동작이냐라고 하는 이 문법적인 지식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한번 써볼 수도 있겠네요. 뭐 반대로 이제 결혼이라는 말을 써본다면 우리 이제 평소에 이제 마음에 드는 분들이 계시면 혹시요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물어볼 때 자체를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결혼한 상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Are you married? 이렇게 쓰는 겁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결혼한 상태냐 아니냐, 유부남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겠죠. 그럴 때 Yes, I'm married. 그럼 이제 결혼을 했다나, 저 유부남입니다. 그럼 이제 너무 아쉬운 거예요. 품절남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When did you get married?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러면 언제 결혼하셨어요? 그건 결혼식을 언제 했냐라고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기 4개를 통해서 일단 CD번이 지워진 거는 아까 아셨겠습니다만 A, B번의 차이점, 바로 이혼이라는 동작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혼이라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야, 쌤하고 수지가 헤어진 거 알았어? 결국 둘이 이혼했구나 이런 얘기겠죠. 둘이 이혼한 상태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걸까요? 바로 be divorced가 아니고 get divorced. 정답은 A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먼저 보기에서 뭘 묻는지를 파악하는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4개의 보기를 보니까요, most people, the most people, almost people, most of people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는 순간 그냥 짜증이 지대로 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여러분께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단어들 most, most of, the most, almost, 보는 순간 그냥 짜증이 지대로 나고 있는데요. 사실 똑같은 단어들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사실 해석적으로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기능을 따지는 문제의 의도라는 게 강력한데요. 자, 첫 번째, 이 most라는 단어는요, 이 한정사라고 하죠. determiner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올 때는 일단 뒤쪽에 명사가, 순수한 명사가 와야 됩니다. most people, most books. 일단 뒤쪽에 명사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most of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당연히 뒤쪽에 명사가 오는 건 똑같은데 요 of라는 단어 뒤쪽에는요,
정관사나 소유격 등과 같은 이 구체적인 한정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부분의 뭐뭐들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건요. 뭐뭐 중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의 집단이 있다면 여기요 이것 좀 대부분 주세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이라는 양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명사가 오긴 오되 그 앞에 정관사나 소유격 등의 구체적인 의미를 한정해주는 한정사가 와야 된다는 것이 이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명사는 온다, 중간에 한정사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the most. 자, 우리 어릴 때부터 뭐라고 했었냐면요. 최상급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the most, 최상급,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근데 이 the most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용사와 부사만이 이 최상급을 얘기할 수 있는, 논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the most가 일단 정답이 되려면 뒤쪽에 오는 품사 자체가 형용사여야지만 최상급이라는 급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위쪽에 있는 두 개의 보기와는 차이점이 있죠. 명사, 명사. 근데 얘는 형용사가 오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almost. 우리나라 말은 이제 뭐라고 하죠? 거의라고 하죠. 거의. 그 노래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의 꿈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 이건 거위의 꿈이네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네, 거의가 아니고요. 자, 요거는요, 단어 자체가 품사가 이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는 여러분 단독적으로 명사를 꾸밀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오는 품사 역시 형용사가 잘 와요. 또한 이 숫자와의 결합도 상당히 좋은 단어입니다. 영재야, 너 보통 연봉 얼마야? 글쎄 뭐 많지는 않아. 한 200억. 거의 200억.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십시오. most of는 명사가 온다. 차이점은 정관사나 소유격이 있냐 없냐. the most와 almost 둘 다 뒤쪽에 형용사가 옵니다만 일단 명사가 안 온다는 점에서 위쪽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해볼게요. 자, most, the most, almost, most of. 일단 뒤쪽에 고정적으로 people, 바로 명사가 들어있다는 것이겠죠? 자, 명사가 들어있으면 여러분 정답은 most people과 most of people 둘 중에 하나로 보통 압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쪽에 정관사나 소유격과 같은 이 한정사가 없는 경우에는 정답이 most of가 안 된다고 했던 기억나시죠? 정답은 most people. 자, 이건 바로 우리가 기능을 따진 문제지 해석을 통해서 고르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탭스에서 나오는 문제들은요, 이 관용적인 표현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function, 기능을 따지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너무 위주로 고르신다면 정답을 못 고를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문제만 더 한번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박지성이 나왔네요. 그죠? 요즘엔 축구가 너무 어렵게 되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박지성 씨가 또 나오네요. 박지성 씨, 요즘에 이제 뭐 스포츠 스타들이 사실 시험 문제도 가끔 자주 언급되는 게 맞겠죠. 뭐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많이 언론을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읽는 것이 아니고 이 보기 4개를 먼저 봤어야 되는 건데요. 그죠? 자, 보기를 봤더니요. prom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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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ise. 자, 뭔가 이 promise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 다음에 올 요 블랭크 자리가 일단 동사라는 이 포지션이 들어가는 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B번에 to his fans, to his fans. 자, 요것이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으로 일단 B번, D번은 탈락. 그죠? 바로 우리가 골라야 하는 정답에서 제명이 됐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정답으로 이제 가능성 있는 보기에 이제 A번과 C번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his fans, to his fans. 바로 이 fan이라는 단어 앞에 to를 붙이냐 마냐. 요 부분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텐데 자,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부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 promise라는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약속하다 정도가 아니었나요? 약속하다. 이거 너무 이 영어를 한국어로 1:1 대응으로 외우는 건 너무나 좋지 않아요.
약속하다. promise, 약속하다. 이것만 알았을 때는 아까 같은 문제 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promise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법적인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promise는 일단 투부정사와 결합이 좋은 단어입니다. promise to marry me. 괜찮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promise는 또 한번 이 대절과의 결합도 좋은 단어입니다. 대디아를 약속하다, 서약하다. 뭐 이런 느낌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promise란 단어 뒤쪽에 somebody, 누구에게 약속하다라는 말이 사실 약속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omebody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somebody를 쓰고 나서 대절 같은 거를 쓰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친한 단어가 to that 비슷한 건데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somebody가 있으면 반드시 그냥 써야 된다는 겁니다. to를 이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promise somebody. 앞으로 이제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용재야, promise는 무엇이니? 할 때 약속하다. 이거는 뭐 바로 제명입니다. promise to, promise that, promise somebody that. 이와 같은 세 가지 어법을 갖고 있는 동사 말하는 거니? 요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 되죠.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요즘 너 넥서스에서 공부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발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promise to, promise that, promise somebody that. 자, 이 중에서 문제의 의도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본다면요. 이 to라는 단어가 중간에 들어가는 어법이 없겠죠. 바로 somebody를 쓰고 나서 대절을 쓰는 거. 바로 promise의 어법을 알아야 푸는 문제지. 이거를 문법적인 아닌 이 해석을 통해서 뭔가 고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고르셨다면 정답이 틀리고 나서 화가 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 혼자 왔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히 화를 내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탭스의 문법은요,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닙니다. 출제자가 무언가를 묻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거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어법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단어들의 의미가 아니고 usage라는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탭스에서 이 문법 파트만큼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넥서스를 통해서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무궁한 탭스의 성적 발전과 고득점 향상을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넥서스에서 강의를 맡아온 이용재 여러분들의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